건 티 형성 보이지만 공간이 먼저 가고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파마니스를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 연민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든 내가 그들의 아픔에 제가 가진 도구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마니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볼 결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했던 이야기 꽉 있고요. 들었던 이야기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끝나고 이번 주에 애하고 5번을 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애하고 5건을 하셨다 그러면은 파마니스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강의 들으면서 준비 공연을 하고 있다. 근데 강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평가는 제가 안 듣겠습니다. 네, 강의 평가 가끔 들어오거든요.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개라도 배웠다라는 피드백이 올라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강사료가 없어요. 옛날에는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줬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무료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시고 들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파트를 제일 좋아해서 뭐라고 펼쳐도 결론은 파마니스입니다. PPT 없어도 3시간 강의 가능해요. PPT 없이. 그래서 목요일 줌에서 하는 강의는 PPT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 제목이 뭐냐? 인문학으로 보는 건강혁명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놓여지는 무늬를 인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그려지는 무늬. 그래서 이 친구는 나랑 결이 같네. 그게 인문학이에요. 이 친구는 나랑 결이 같네. 그래서 파트너들 보면은 저랑 자기랑 좀 비슷한 의도들이 오지 않던가요? 결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 결 사이에 무늬를 그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파마니스를 가지고 삶이 그대로 일생이 될 수 있고 일이 그대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일과 삶을 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일과 삶과 돈과 모든 것이 시예요, 시.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고객과 대화를 하든 파트너와 대화를 하든 눈을 잡으세요. 눈빛을 놓치면 진심이 에라가 납니다. 안 듣습니다. 편집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줬는데 이 이야기 와 인제 하고 그래요. 옛날 첫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안 들어놓고 와 인제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듣는지 굉장히 맹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파트너, 늘 호흡하는 파트너도 그 정도인데 고객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편집해서 들어놓고 안 들었다, 내가 안 켜줬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참 수도 없이 파마니스와 연관되어서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각설하고 그것도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인지라 빨리빨리 가야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죠. 네. 지렁이는 지렁이고 나는 압니까? 우리 소화기 간을 보면 지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렁이가 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지렁이가 나다. 왜 그럴까? 자, 음식을 아침에 드셨죠? 드셔보셨죠? 그러면 입으로 먹었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어디쯤 머물고 있을까요? 위장에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럼 위장에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소장으로 갔겠죠?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멈추겠죠? 흡수력이 떨어지면 새겠죠? 비상 먹어도. 자,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장에서 또 자기 할 일이 있겠죠?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액체는 액체대로 분리하겠죠? 액체는 심장으로 넘어가서 심장에서 방광으로 신호를 거쳐서 가겠죠?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아이고 좀 내려오라 하고 쫓아가겠죠? 아이고 응가 나오네 이렇게 가겠죠? 건더기가 반응하는 시간과 액체가 반응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원파이프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도 못 듣는 강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팩트를 원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의사였겠습니까? 간호사였겠습니까? 병원 근처에서 근무는 하긴 했지만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냥 수도 없는 경험과 자선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감에 경력에 붙어서 넘어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자 하나 그는 그 지식을 알아볼 수 없고 듣지 않고 그러면은 마치 내가 잘 몰라서 뭔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신뢰, 진심과 진심 사이. 네가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니까 이걸 먹으면 나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버벅거리면서 말해도 진심으로 전하는 말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전하는 일은 하늘도 알고 그도 아니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파이브 시스템 정리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원파이브에서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 입과 항문 사이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씹고 영양소 흡수하고 대장에서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5만 가지 병 중에서 부러지고 다치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 병원 가야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부러질 수 있고 뭐 옛날에는 침대에서 그렇게 굴러도 상관이 없었는데 60 언저리 어쩜 어느 날 침대에서 넘어졌는데 갈비뼈 2개 부러지고 실제잖아.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왜 침대가 잘못이었어요? 뭐가 잘못이었어요? 침대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옛날엔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아무리 자빠져도 괜찮았는데 왜 침대에서 넘어지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는가? 우리 이제 오감을 살려서 이제 이해해야 돼요. 아, 몸이 60점, 70점, 언저리쯤 가면 뼈가 수수깡처럼 약해져 있구나.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PPT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귀로 담아가고 능력 되시는 거 녹음해가고 혼자서 그 녹음했는 것을 파일로 문자 돌려놓을 수 있죠. 녹음 파일을. 그래서 공부를 또 하고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입을 떼가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녹음하세요. 그냥 녹음해서 돌리지는 마시고 혼자서 공부하셔요. 여기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중간쯤 어딘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겠죠. 소와 효소가 위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치아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발생을 하겠죠. 왜 나올까요? 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거들기 위해서 치아에서 좀 해놔라 이 소리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라. 근데 우리가 해독을 하면 어때요? 짭고 매운 것이 빨리 느껴지지 않나요? 저버스타트 기간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짠데 더 싸게 해도 모르고 간이 센데 더 세게 해도 모르고 단데 더 달게 해도 모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음식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 미각이 퇴화되어 가고 너무 오염되어서 이 센스가 섬세하지 못하게 문제입니까? 해독을 했더니 아우 매운 거 빨리 느끼고 하는 것들은 해독이 잘 됐다는 소리입니까?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잘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치아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내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50번씩 씹어라. 그런데 치아 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칫솔 치약 정말 잘 팔거든요. 양치 안 하고 산 적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가 했으니까. 그런데 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이 에나벨 물질을 깎아내고 사이사이를 막 세고 엥 하는 소리로 이빨을 갈아가지고 막 스케일링을 하고 그럴 일이 있냐 말이죠. 그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칫솔에다가 우리 칫솔이 8,000원이에요. 슈퍼 가면 2,000원, 3,000원에도 3개, 4개를 주는데 그 칫솔과 우리 칫솔 뭐가 다른가? 다르기 때문에 8,000원 할 거 아닙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보면은 이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칫솔에 하얗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얗게 놨을까? 위에 이름 쓰라고 여러 사람이 사는데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칫솔 대가리에 보면은 까끌까끌 그거 왜 그럴까요? 혀 닦으라고 혀 안에 닦으라고 여기 닦으라고 가에 안에 목 근처에 닦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치모가 뾰족뾰족한 거 하고
두툼한가고 사이사이 막 찡박혀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화면에서 강인데 칫솔에다가 치아 많이 말고 조금 짜서 해서 이빨에 박아요. 어떡하라고요? 맞아요. 이빨에 박아요. 착 박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아서 살살 흔들어요. 치카치카 하지 말고 살살 흔들어요. 살살 흔들고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잖아요. 치아 사이에 약간 그 티티한 것들 다 사라져요. 그거는 시간 칫솔이에요. 요 이야기를 하면요 다 달라 그래요. 진짜.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해요? 오래 씻고 싶어. 그런데 치아가 안 좋아. 이러면은 그냥 물을 삼켜버린다고, 물 마시고 그냥 삼켜버린다고. 그럼 위장에 때라나. 위장 효소 있겠지 물론. 근데 치아에서 해줘야 될 일을 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죠? 위장의 삶의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위장 상태의 삶의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건강한 거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천수를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치아가 안 좋으면은 수명의 질이 짧아지고 있다.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과 이야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치아에 박아라, 흔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양치를 하는 거 이제 정확하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위장에 우리가 왜 눈 감아 이래놓고 레몬을 한 개 주면은 막 미쳐요, 안 미쳐요? 레몬을 입에다 눈 감아 해놓고 이게 안대 해놓고 미치는 거예요. 왜? 위장에서는 적절한 산이 나오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를 안 시켰거든요. 레몬이 들어가면은 지금 레몬 이야기 하는 순간 막 여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 위장에서는 그만큼의 산이 덜 나옵니다. 몸이 충격을 안 받는 충격파가 덜 받는다고 보는 즉시 레몬을 보는 즉시 지금 보이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때요? 시각적인 효과가 오감의 효과가 내 호르몬에 바로 작동되는 중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성질나면 이렇게 싫은 사람 내 앞에서 밥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그게 바로 내 호르몬에 바로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밥이면 혼자 먹으면 몰라도 귀한 밥은요 좋아하는 사람 드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낑기니까 강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낑겨서. 그래서 자 이제 소화, 그러니까 위장 연동을 잘해야 돼요. 양장이 측정했을 때 심장 연동이 부적절할 때가 있어요. 부적절할 때 초록색이 딱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심박 텐션 약하고 오른쪽에 관상동맥 압이 높고 이러면은 부정맥 에너지 아닙니까? 심장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장은 임신 3주입니다. 심장이 뛰거든요. 엄마는 8주부터 알아요. 8주쯤 알아요. 근데 3주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뛰는 걸 멈추지 않는데 그 심장에게 줘야 될 영양제는 칼슘이란 말이에요. 칼슘이에요. 칼슘 어떻게 만들었길래? 칼슘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거든요.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인데 이것을 본인들이 만들어 천연 화장품 많이 만들대요. 자 그러면 칼슘 만들어 먹을 수 있으신 분 어째 만들 건데 칼슘은 뼈를 박박 갈아가 우죽을 사다가 불가능합니다. 그 53,000원이 굉장히 착한 거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의 비율로 딱 해놓고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 더울 때 더울 때 이완, 추울 때 수축, 혈관 운동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심장이 원하는 영양제를 넣어준 적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심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장은 뜨거워서 제가 아는 어떤 만난 사람이 폐암 4기인데 항암을 50번 했대요. 근데 항암 50번 했는데 얼굴이 안 돼요. 너무 말짱해서. 그래서 비결이 뭐냐 했더니 매일같이 사우나 갔고 체온을 올렸대요. 매일 사우나. 그래서 온도, 내 체온을 올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 온도는 높다. 그래서 암이 없다. 그러나 칼슘과 마그네슘 주지 않는 거 잘못했다. 그래요. 칼슘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좀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 잠이 안 옵니다. 눈꺼풀이 떨립니다. 귀에 소리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게 발이 쥐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발가락 꼬입니다. 발가락이 지 맘대로 꼬여가지고 운전 멈춘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칼슘이 필요해서 사는데
얼마나 몸에서 많은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무시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 심장 양자기 측정했을 때 심장 근처에서만 해도 다른 페이지 안 넘어가도 충분히 칼슘과 콜라겐은 정기구매가 한 개 성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위장 연동 운동 잘 안 돼, 소장 연동 운동 잘 안 돼, 대장 연동 운동 잘 안 돼, 이거랑 혈관 수축 이완 잘 안 돼. 이게 심장과 맥을 같이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연동 운동 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개, 네 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해결하는 것은 칼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요 정도면? 네. 네, 그리고 자, 칼슘은 또 스트레스 물질이 항스트레스 물질. 스트레스에 또 칼슘으로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훈련증이 아주 오래됐다 이러면 칼슘과 코티솔을 두 개를 세트로 에아로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율신경에 에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과 코티트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썰려요, 예민해요,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방하면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 왜냐면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역류성 식도염 안 걸려버린 사람 상상해보세요. 역류성 식도염 뭐가 잘 걸리냐면 예민한 사람, 그리고 밥 먹고 그 소파에 바닥 잘 눕는 사람, 위산이 역류하거든요. 애기들도 트림을 시키고 이렇게 눕히는데 어른인 사람이 자꾸 눕는다, 밥 먹고 배가 부르니까 산책이라도 하면 되는데 소파에 가서 발라 눕는다 그러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이러면은 위는 굉장히 특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식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산이 이렇게 역류하면서 흔단 말이죠. 흔다는 말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게 썰림으로 나타나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때 알로에 겔 PX를 가지고 처방을 하시면 굉장히 6개월씩 안 드셔도 3개월이나 4개월째 이미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쩍떡이잖아요. 들어간 즉시 적방 이러면은 적방 그러면 그 단계에서 무엇이 남았어요? 그와 나 사이에 나는 알겠어. 역류성 식도염이 알로에겔 PX라는 거지. 나는 알겠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눈을 잡아야 된다. 눈을 잡고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돈 얼마 안 한다. 11만 3천 원인데 나를 못 믿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작전이 필요해요. 평생 살아오면서 써왔던 작전이 다 도입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뭐 15억 가지고 맥도날드 차리자는 거 아니잖아요. 20억 투자해서 스타벅스 차리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 눈을 잡는 건데 그 눈을 잡아서 하면 돈은 내가 줬다 그냥 라고 어떤 말이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돈도. 그래서 그 사람이 역류성 식도염이 알로에겔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다 나았다면 그 사람이 미친 듯이 홍보 대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그리고 자기만 좋아지고 속이 안 사람 있어요.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놔둬요. 놔두세요. 그냥 자기나 먹도록. 그 다음 우리는 다음 사람 찾아가면 되니까요. 소개해주면 땡큐. 안 해줘도 할 수 없음. 그 사람만 해결하면 땡 됩니다. 그 다음에 원포물로는 아까 반복했죠. 수치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브넷이 이제 파이브넷은 저녁 9시 넘어서 절대 안 먹으신다. 우리 사장님들은 그렇죠. 저녁 9시에 절대 뭐 안 드시죠. 근데 제가 이제 9시에 3명을 만났어요. 남자 둘과 저하고 만났어요. 어디서요? 돼지갈비집에서. 저녁 9시에. 그 두 남자는 파마넥스에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파이브넷을 들고 나갔죠. 3알씩 주고 나도 3알 먹고. 그럼 이게 뭐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자, 이 시간에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라고 묻기 전에 잠깐만요. 내가 1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1분 입에 넘기기 전에 1분 설명 듣고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공짜로 주니까. 오늘은. 그러면서 자, 삼겹살은 지금 굽고 있어요. 이 삼겹살에 굽는 이 숯불 온도가 몇 도일까요? 기름이 녹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체온은 30.5도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붓습니다. 혈관이 떠돌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온도가 46도부터 얘들이 높거든요. 나의 온도는 46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36.5도와 46도 사이에 10도 차이가 있는데 이때 미안하지만 파이브넷이 내 몸에 들어가서 기름을 들고 어디까지 아까 원파이프 시대 봤죠? 입에서부터 한 몸까지 갈 때 자기가 끌어안는 그 진주에 그 있잖아요. 진주에 일본 놈 끌어안고 같이 끼가지고 깍지 끼고 뛰어내린 거. 그 이야기도 들으시면 끌어들이세요. 별짓을 다 한다. 파이브넷 하나 생각하면. 단지 끼고 그래서 외군의 그 사람이 그 기생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파이브넷 이야기 또 합니다. 자, 일본에 원폭이 떨어졌지. 이제 그 역사본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다 들어서. 원폭 떨어졌대. 근데 원폭, 피폭을 당한 모든 생물은 다 이상해졌다. 거북이가 머리가 두 개가 나오고 뭐 식물들도 이상해지고 인간도 장애가 나오고 뭐 이상해졌다. 근데 멀쩡하게 한 개가 돌아다니더라. 그게 뭔가 봤더니 꽃게더라. 꽃게는 왜 원폭에 괜찮지라고 해서 과학자가 꽃게를 데리고 가서 연구를 했더니 키토산이 내 몸에서 항산화력이 장난 아니더라. 거기에서 착안해서 키토산이 우리 건강식품으로 들어온 제1순위가 되었다. 한국에 2000년 1월에 왔는데 화이브넷이 1등 왔다. 이 화이브넷의 위력을 알겠느냐?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했더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당장 줬어! 이랬던 거예요. 네, 그분이 휴대폰 사업하시는 분인데 당장 주로 가서 전 뭐 170만 원 주고 휴대폰 바꿨어. 이래서 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랬어요. 이 사람 보고 저보고 대표님 화이번에 떨어지면 저한테 즉시 주십시오. 어쨌든 내가 왜 안 전기 구매를 해야 할지. 그러면서 파이브넷을 갈비집에서 바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이브넷을 이야기할 때 지렁이 이야기도 하지만 꽃게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꽃게 이야기를. 왜냐하면 피폭을 맞고도 멀쩡한 게 꽃게였더라. 그래서 꽃게에서 추출한 키토산이 이 파이브넷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싹싹 내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훑어내려간다. 근데 지방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단지 탄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탄수화물사, 단백질사, 지방. 근데 내 옆구리에, 허리에, 겨드랑이에 그렇게 지방이 많아도 배가 고플 때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에너지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도 안 씁니다. 배가 고파서 죽는데도 옆구리에 지방 좀 내가 쓰면 될 건데 안 써요. 그저 먹게 만들죠. 그럴 때 내 몸에 옆구리에 못 찡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파이브넷이에요. 왜냐면 들고 나갔으니까 못 찡길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85% 저장. 내가 먹었던 지방 85% 저장. 파이브넷을 먹으면 85% 밖으로 나가. 이러면 15%는 어쨌든 필요하겠죠. 그렇게 돼서 파이브넷을 그렇게 저장될 것 같고, 콜라겐을 무릎 연골 수술. 이 수술하신 59년생 66세 되신 분이 수술했어요. 무릎 수술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뭐 2년 전에 내가 양장이 측정해준 게 기억나서 전화했대요. 2년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지금 당장 안 산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2년 후에 연락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각이 났대. 자기 무릎이 아프고 나니 뭐 구부릴 수가 있나, 샤워를 할 수가 있나, 방에서 노는데 심심하면 밖에 나갈 수가 있나,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막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트리지랑 콜라겐을 줬는데, 콜라겐을 1년 동안 정기 구매하신 분이 이제 그러다가 두바이에서 소식이 왔어요. 콜라겐을 여수에서 온 소식 같아요. 콜라겐을 3개씩 먹었는데 몸이 난리가 났다고. 3개씩 먹었는데 쫄깃쫄깃하고 온몸이 난리가 났다고 막 탱탱해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되겠고. 왜? 쫄깃쫄깃할 때는 쫄깃쫄깃해야 되고 탱탱할 때 탱탱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3개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개, 하루에 1개도 74,000원 겨우 먹던 사람이 하루에 1개. 언니, 이거 들어봐라. 진짜 3개. 어머, 참.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3개는 좀 그렇고 2개씩 먹었는데 내가 먹은 거는 네 알잖아. 콜라겐밖에 없다고. 근데
변이 노랗더라고. 그래 또 그걸 또 내가 녹음을 했네. 녹음을 해가지고 뭐 들려줄라 카이 불법인 것 같고 혼자 듣기는 아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얕은 변이 노란 거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막 좋으니까 변이 노랬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장애 탄력 장무수 예방이 콜라겐인데 왜 변이 노랬을까? 상상력을 많이 동원시켜서 연구해보세요. 왜 노랄까? 변이 콜라겐이 노래서? 콜라겐 안 노래요. 투명해요 콜라겐. 왜 노랄까? 자 상상대로 따라가세요. 자 66세 되신 분 정도 되면 장벽이 비단일까 3배일까? 3배 좀 안 됐겠어요? 옹방한게 받쳐지는데 받쳐지겠지. 그러면은 3배처럼 돼 있으면은 유산균들이 그 구멍 막느라고 제의를 할까 못할까? 유산균은 왜 필요해요? 들어오는 식이섬유를 먹고 비타민을 만들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고 그래서 나를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빠. 장 구멍 막느라고. 근데 콜라겐을 3개씩 먹으라 해놨더니 2개씩이라도 먹었으니 장벽에 구멍을 막는 거예요. 콜라겐이. 그렇지 않겠어요? 입으로 먹었는데 우리 몸은 이 장으로 가야 할지 머리카락으로 가야 할지 뼈로 가야 할지 연골로 가야 할지 그거 왜 합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계속 생각해도 신기해요. 신기하다. 주사기로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 뼈수도 좋아하잖아요. 뼈수 아픈 뼈수 틱 맞잖아요. 가서 먹기는 입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장이 막아지냐고. 장 구멍이 장무수가. 그러니 며칠 먹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먹고 전화 왔어요.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녹음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장 구멍이 막으면 비타민이 어때? 아니지. 식이섬유가 아니지. 왜이칸 유산균이 자기 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하니 변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변이 노래지는 거죠. 애기변처럼. 애기변처럼 66세가 애기변을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좋은데 하면서 이제 딴 거 안 사 먹으니까 돈은 있는 양반이에요. 세 개를 먹기 시작하고 3개. 이제는 3개를 먹기 시작해서 어떤 전화가 왔냐. 이제 내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려고 했는데 다 펴졌다. 그리고 펴주름도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조회수사 들었어요. 내가 앞에서 들려줬거든. 녹음한 거. 요 펴주름이 생기고 그래 보죠. 제가 알거든요. 입가에 립스틱 바르면 이렇게 퍼지는 주름이 있어요. 립스틱이 새요. 주름이 몇 새요. 그 주름이 없어졌어요. 이 언니가 콜라겐 3개면 37을 20일 돈 꼴랑 20만원에 뭐 갈색 뭐 백화점에 뭐 무슨 에센스 20만원 뭐 시스템이 그냥 그럼 60만원. 아이고 그런 거 안 발라도 되잖아요. 안 발라도 그냥 사이좋게 입으로 먹고 온몸이 나눠 쓰고 장 해결하니까 얼굴로 와서 얼굴 해결하고 완전히 이 마대가리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나 맞끼리 일본말이죠 이거. 완전 다 남는 거예요. 콜라겐. 자 지금 전기구매 안 하고 마세요. 지금 전기구매 해야지. 팔게 어디 있어요? 내나 먹어야지. 팔게 어디 있어요? 네, 콜라겐 3개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콜라겐이 장의 탄력과 장무수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장무수는 지금 기능의학에서 쓰는 말이지 현대의학은 이 말 안 써요. 재수없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혹시 집안에 의사면 내 동생이 의사인데요. 아유 그냥 막 가기나 말기나. 의사들 이런 말 싫어해요. 예. 그냥 기능의학 우리는 대체의학 쪽이잖아.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장무수가 비단일까요? 3대일까요?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총이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있어요. 중간균 있단 말이에요. 회색. 왜냐면 야가쌤이 요리 갔다가 야가쌤이 요리 갔다 이러거든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당이 붙었다가 저 당이 붙었다가 있잖아요. 사람도. 균도 그렇다고 균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의 속성이 그래요. 요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어느 쪽이 이득이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득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중간균도 있다고 장내 세균총들이. 근데 이 균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장균 프로바이오틱 BCG,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나왔으니까 장에 관련된 건강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고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이 불편하면요 기분이 별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로토닌 호르몬을 장에서 만드니까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머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관리는 이 후두부에서 하지만 만들기는 대장에서 만들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 근데 장에 유익한 것들을 안 넣어주는데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볼보를 팔고 BMW를 팔고 벤츠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하겠어요? 장 건강은 나의 생산성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분이 나쁘면 입 덮고 뛰기 싫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고 그냥 두더지처럼 구멍 파가 들어가고 싶고 남자분 그거 심하잖아요. 말 좀 하자 여보 이러면 내딱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막 콩닥고 안 나오거나 심하대요. 남자들 쫄대기들이 많대. 남자들 의외로 햇볕같이 넓어야 되는데 또 빨리 많이 삐지고 그게 뭐예요? 장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장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막 차우식이 걸리고 생 난리가 날 건데 대장 용종 튀어나온 용종 볼록 쑥 들어간 거 개실은 그 위험해요. 장의 구멍이 속으로 콩버처럼 쏙 들어갔다 거기 뭐가 낑길까요? 찌꺼기, 똥가루 이런 게 낑기겠죠. 그 낑기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좋은 거 생기겠어요? 가스 생긴 가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장개시나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콜라겐과 칼슘이라. 순대 끝에 하얀 게 칼슘이거든요. 순대 좋아하세요? 그게 칼슘이거든요. 순대 끝에 하얀 거, 쫄깃쫄깃한 거. 우리 장도 똑같잖아요. 순대나 뭐. 네, 그래서 불필요한 대장을 여기 있는 제품으로 PCC 콜라겐 메타 파이브의 분포물을 가지고 장 관리를 하셔라. 되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설명하는 거는 본인의 언어로 가야 돼요. 본인의 언어로. 네, 지금 보상 체계가 바뀐다고 지금 앱 늘리기 운동 막 하잖아요. 앱 늘리기 멤버십 확장.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같이 움직이는 소비자가 주인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사업자가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소비자는 굉장히 우리의 M은 우리들의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M을 극진히 대우하고 M을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파마니스 제품이 딱입니다. 진짜로. 화장품은요 영양크림 들어갔는데 펌한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숟가락 요플레처럼 누스킨이 들어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파마니스는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떨어지는 제품이니까 굉장히 M 확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입니다. 네. 자, 이제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칼슘이 하는 일들 여기에 조혈, 골수 저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 나이 드신 분들 우리도 나이 들어가겠지만 70 연들이 되신 분들 침대에 놓고 쓰면 안 돼요. 침대에서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내려오다 자빠질 수도 있는데 엉덩이 뼈가 부서지면 답이 없어요. 다리는 부러지면 교통사고 나면 피 맞거나 하면 되는데 노인의 뼈는 이게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사집니다. 임플란트 좋아하죠? 임플란트 젊은 사람 임플란트 잘 안 해요. 이제 칫솔에 무섭게 칫솔에 치아 짜가지고 박아 해가지고 치관을 칫솔 잘하면 치아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잇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양살에 피가 나거나 이렇게 이 사이가 벌어져서 이쑤시개 두 개가 들락날락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치아의 뼈가 그 정도면 온몸의 뼈는 어떨 것 같아요.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 칼슘 필수거든요. 잇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하악골은 그래도 단단해요. 근데 이 상악골은 상악, 이거 하악, 상악이라고 그러죠. 이 상악은 이렇게 구멍 잘못 뚫으면 콧구멍 뚫혀요. 드릴로. 그러면 치아를 양생시키는데 잇몸에 양생이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뼈가 자라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콜라겐, 칼슘을 안 먹는다. 그럼 3개월에 가서 이번에는 맞춰놓고 뜬다고 된다? 안 돼요. 정급하면 내 떼골에 뼈를 갈아서 갖다 붙여야 돼요. 내 뼈를, 나의 뼈를. 그래야 되는데
쉬운 방법 콜라겐 칼슘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란단 말이죠. 잇몸에 피나는 것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잇몸에 피나는 것이 머리랑 가까워서. 머리는 우리 몸 중에서 머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심장 다음으로 제일 비싼데 이 피들이 염증이 생겨서 머리로 간다. 그러면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잇몸에 피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혹시나 잇몸에 피가 나더라도 빨리 해결하라. 그 해결하는 방법은 염증, 티그린, 칫솔, 치약, 콜라겐, 칼슘 이렇게 잇몸 건강,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 우리는 이야기 안 해서 그래서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매출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혈자궁은 이런 잔뼈가 아니에요. 붉은 뼈에서 조혈자궁을 하잖아요. 조혈, 피를 만든다. 골수. 그러면 골수는 하얗죠. 우리 뼈 아시잖아요. 골수에서 이제 거기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골수, 뼈, 본. 그래서 T셀, B셀 들어보셨죠? 그거는 봤잖아요. 뭔지는 몰라도. B셀은 골수에서 훈련된 셀. T셀은 티무스, 흉선에서 훈련된 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B셀은 이제 2차 면역을 담당한다면 T셀은 3차 면역. T셀이 났으면 끝난 거예요. 뭐 암 환자다 그럼 T셀이 움직이겠죠? 근데 골수에 훈련된 면역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혈장도 만들고 알부민도 만들고 알부민이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혈에 의해서 알부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피를 이만큼 받아야 알부민 그따만큼 빼니까 굉장히 비싸요. 간에 문제 본 사람들은 알부민을 필히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복수가 차니까요. 복수 차요. 배가 막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러면은 알부민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이 복수들이 빠져나가요. 왜 알부민도 피에서 만들지 조혈이죠. 백혈구, 적혈구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엉덩이뼈가 부사졌다는 것은 조혈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해요?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죽어요. 피를 못 만들어서. 피를 얼마나 몇 배롱을 갖다가 수혈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과격한 운동 안 된다. 왜 큰 회사 CEO들은 뭐 스킨스쿠버라든가 뭐죠? 위험한 골프 레이저 못하게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 위에서 내려온 거라 그래. 스키를 못하게 하잖아요. CEO들은. 그러니까 젊을 한때예요. 우리 스키 타는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살살 골프는 살살 치든지 아니면 그 뭐지 바크볼 가격한 운동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어릴 때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조혈은 뼈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탄한 뼈, 탄탄한 칼슘입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먹어야 돼?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왜냐면 저장이 안 되거든. 35까지 저장 끝났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뺏으기 바쁘다고 칼슘.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어디든 앉으면 이 이야기는 늘 합니다. 그리고 위장 처지고 장 처지고 하는 것들도 장 처짐도 결국 칼슘이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탄산음료 좋아합니까? 오늘 막 느끼한 거 먹었는데 막 콜라 한 대 막 먹었어도 피가 산성으로 기울면요 그 다음 병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 피가 산성으로 기울면 내 피는 7.2 알칼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뼈에서 빼가죠. 급하니까요. 왜 빼가겠어요? 내 몸을 중화시키자면 위험해지니까. 혈액을 중화시키려고 산도를 조절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는 항상 1%의 칼슘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부에서 쓰겠다는데 넣어주지는 않고 뼈에서 치아에서 갖다 빼쓰는 것을 예방도 안 해주고 그런 지식도 없고 뭐 한결같이 건강하지 싶다라고 믿으면서 막연하게 이게 우리가 건강의 힘주소 아닌가 말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파마에서 사업이라도 하니까 공부를 해서 이렇게라도 챙겨놓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런 지식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에지락 제품 이제 유수 스캔, 알스케어 이렇게 테러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의 메인 제품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증상이 나오더라도 먼저 해독을 먼저 추천해야 되고요. 그 해독을 하면서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콜라겐 먹었는데
장면을 봤다. 이 단품도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데 해독을 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당뇨에, 고혈압에, 백내장에, 황반변성에, 뭐에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여행도 못 가. 그러면은 해독이 들어가야 되죠. 다리가 아파서 어디를 못 가. 그러면은 다리가 아픈 사람 보면은 이렇게 상체가 비대하고 하체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당분간 해독될 때까지 지팡이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외국 가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지팡이 많이 들고 있어요. 뚱뚱해가지고. 다리가 약하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보조 대체로 그렇게 하고 댕기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지팡이를 짚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내 체중을 분산시키는 건데 해독될 때까지만 해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예, 해독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살릴 수도 있는데 그 수명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경주에 있는 우리 소비자의 소비자인데 몇 년 동안 전화가 안 됐어요. 무슨 일 있나 봐요. 1년 반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 자기가 TR90을 했고 아들이 이런데 아들한테 TR90을 권하려 했는데 엄마만 했으면 됐다. 나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경주에서 7중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심하지도 않았대. 그냥 콩콩콩 바른 정도? 그래서 그냥 우리 왜 본능적으로 이걸 하잖아요. 검사해보려고. 엄마 안 와도 된다. 병 가볼까? 엄마 안 와도 된다. 내가 지금 퇴원한다. 걔한테 카더라. 라고 했는데 어떤 아침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양자기를 측정했을 때 피가 혈액순환 계통에 빨간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고 아들도 해치고 싶다 했는데 좀 패스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어떤 내 몸에 나도 모르는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에 놀래기도 하고 긴장을 하면 어느 혈관 어디서 그냥 막혔겠지요. 교통사고 죽은 건 아니에요. 이번도 멀쩡했고 내가 지금 퇴원한다 했으니까 이것저것 검사하고 나서 그러면 자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젊은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TR90을 그때 시켰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올 것 같아요. TR90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TR90이 뭐 다이어트, 저는 다이어트란 말 안 해요. 어디 가도 TR90 이야기할 때 다이어트란 말 하지 말라고. 이거 다이어트 제품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이가 60입니까? 이불을 60년 동안 안 빨고 덮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완전 이불 빨래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불을 60년 동안 안 빨았어요. 노숙자, 그런 노숙자가 없을걸요? 예의가 없다. 해독하세요. 이거는 세제입니다. 세제. 내 몸을 해독하는 세제입니다. 말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언니 보고는 제가 점프서클 내가 어떻게 구해줄 테니까 3개월 내내 뭐라 그랬어. 점프서클을 그러니까 21일인가 떴대요 공지. 61만 원에 점프스타트 2개, 컨트롤 P 2개 해가지고 61만 원 떴대요. 21일에 사주려고 정보를 주면서 그러니까 석 달 내내 점프스타트를 드세요. 체지방 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53%. 체지방 53%. 그래서 뭐 살이 아니에요. 살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살 문제, 죽고 살 문제.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점프스타트 이거 3개월 내내 드시고 언니는 한 세트 끝나면 또 한 세트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체지방이 25%짜리도 한 세트, 35%짜리도 한 세트, 45%짜리도 한 세트, 53%짜리 몇 세트? 예의가 없네. 한 세트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5S는 내 장에 대한 예의다. 5S는 내 혈관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5S를 모른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그게 맞는 인격변으로 이렇게 대화를 끌고 나가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뢰도 안 돼 있는데 제 언어를 썼다가는 박살납니다. 모주되니까 말 조심하셔서 본인의 언어로 풀어서 가셔야 해요. 내한테 맞다고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맥락만 가져가시라고. 맥락만.
고기 구울 때 바이브넷, PR90 넣고 싶을 때 빨래, 60년 동안 안 빨고 뜯는 빨래.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게 40분이 45분. 네, 이런 거는 TV 자료들이잖아요. TV에 나올 때 안 키우는 젖산, 젖산 쌓이는 젖산에 무슨 제품 좋아요? 모두라고 알고 있잖아요. 젖산. 그럼 우리 왜 어깨가 뭉쳐서 병원 갔더니 어깨에 뭐 석회 꼈다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석회를 깨줘야 되거든요. 석회를 깨면요 치약 말라 것처럼 가루가 펄펄펄 날린대요. 그러면은 뭐죠? 석회를 마신 적 있어요? 먹은 적 있어요? 숟가락으로 퍼드셨어요? 설탕처럼? 아니요. 왜 몸에서 그렇게 쌓였을까요? 젖산들이에요, 젖산들. 피로 우리 왜 팔 가지고 빨래하죠, 설거지하죠, 얼마나 많이 써요, 운전하죠. 그러면 이 산에 갔다 오면 알 베는데 이 알은 안 되잖아, 어깨에.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라 하는데 그게 젖산이 쌓이고 있어요, 주인님. 젖산이 쌓이고 있어요, 주인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젖산이 쌓이는 것을 그때그때 해결했었어야지. 그게 해결하는 게 오브드라이라고 해요, 오브드라이. 가격도 착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그걸 후크라고 해요, 후크. 앵크링이라고 해요. 우리가 큰 배가 항구에 딱 들어올 때 그 항구 밖에서 누군가는 그 줄 던지는 거를 받아주는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북구에다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후크거든요. 앵크라고 해요. 그 후크인데 오브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나 칫솔 같은 게 후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포 형성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평생 친구로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면 니 한번 이야기해봐라, 짓거리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고 이러면은 잘하든 말도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냉랭한 기운을 깨줄 필요가 있다. 그런 단단함을 깨주는 그 마음의 장벽을 깨는 것들이 오브드라이브이거나 칫솔 치약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젖산이 암에 원인일 수 있대요. 내 몸의 사이사이에 라고 하면서 네. 맥주 이거 뭐 효모는 뭐예요? 효소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브드라이브는 효소의 엄마입니다. 엄마. 음이 못 자거든요. 그리고 오브드라이브를 따가지고 혀에 이렇게 대보세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비타민 B와 C들은 복합체가 걔네들은 열을 내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균이라는 소리죠. 내 몸에 들어가면 바로 작동한다. 이렇게 깜짝 안 놀랍니까? 혀에 대면 뜨거워요. 열을 바로 내. 무슨 그건 핫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특히 한국 사람들 비타민 이런 거 많이 부족해. 햇반을 잘라고 하는 게 다 비타민 부족해서 온 것들이에요. 근데 햇반을 잘라는데 뭐 비타민 B1인지 B2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단도 안 되고 양자기가 최선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1 복합체가 오브드라이브다.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정말 정편이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이렇게 ARO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제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또 파인애플과 파파이 분말이 있어요. 이거는 또 언제 회식 있을 때 항상 들고 가야 돼요. 파이브넷과 오브드라이브는 언제요? 고기 먹고 가잖아. 그러면 이 밤에 고기를 소화시키기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는 오브드라이브 그 중간에 먹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이게 얘가 파인애플과 파파이 분말이 고기를 빨리 소화를 시킨다. 소화시켜서 그 다음 아침에 깨끗한 장 상태를 보면 얼마나 좋겠노? 라고 하면서 그대로 브리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이브넷과 오브드라이브는 회식에 나가야 되는 선물이다. 네. 타이거 우즈 이야기 어쩌고 하면 늦었어요. 늦어. 운동할 때 운동 싫어하고 이런 사람도 아예 안 듣거든요. 차단막에 내려와가지고 안 들어요. 그냥 소화를 갖고 그래야 돼, 소화. 이거는 고기를 소화시키는 적방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무조건 오브드라이브를 선택하시라 라고 이야기하셔야 빨라집니다. 다음에 살 게임은 없어요. 오늘 놓치면 끝이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메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메타가 나오면서 해결한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막 건지러운 사람이 있어. 나이 들어서 막 이유도 없이 막 효자손 찾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건지러운 게 왜 메타를 갖고 해결했을까?
샤워 안 해서 건지러울까요? 매일 샤워하는 사람은. 근데 건지럽다. 이제 수분의 저지막, 내 몸의 수분 저지막이 무너지거나 내가 먹었던 물을 내 몸에 보관을 못하거나 아까 비단결이 3배가 됐거나 젊은 사람한테 이런 거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다고. 그런데 여기에 사균체, 제가 본사에서 이 사균체 이야기 나오면서 아싸 이거야말로 알러지를 잡는 그 장 누수에 의해서 장 속에 있는 그 오래된 독소, 장에 있는 오래된 독소들에 의해서 간지러움이 나타났거든요. 비염이든 뭐든 간지러움이 나타났거든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PCC는 생균이죠. 근데 이 메타의 이 사균체를 가지고 알러지를 잡는다는 본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캡처해서 들으면서 끝났다. 언니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10년 이상 되도록 그 액티피드 뭐 피부과 약을 먹을 때 좀 덜 건지럽다가 뭐 깔짝거리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흉내를 내게 해요. 이야기하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저러고 저 언니 왜 뭐 간지럽구나 이랬거든요. 해결됐어요. 메타. 왜 해결됐는지 나는 원인도 몰라요. 그냥 본사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신뢰했고 이 유산균의 사균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를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메타를 먹었는데 눈이 빡빡하고 눈곱이 끼고 그럴까? 그러면 황반변성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시력에 연관된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메타가 아이케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눈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라색이죠. 보라색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안토시아닌.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정상이 하루에 보라색 가지, 뭐 블루베리, 뻑쩍쩍 먹어요. 성인들이 최대로 먹는 양이 25mg이에요. 뭐 우리 집은 쌀이 뭐 보라색으로 뭐 흑미를 쓴다 어쩌고 다 해서 토탈 25mg. 근데 이 메타를 먹으면 215mg을 안토시아닌을 제공이 된다고 하니 안토시아닌만 해도 비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 해결해, 모든 걸 해결해. 그러니까 이 메타가 얼마나 착한 가격이냐. 예. 그래서 지금 15% 메타 15% 예약 행사하고 있을 때 챙겨 놓으셔야 돼요. 예. 이 페이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모든 것은 염증에서 출발해요. 모든 것은 내 몸에서 부러지고 깨지는 거 말고 생기는 내 몸에서 생기는 모든 질환들 있죠. 5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 5만 가지 질환의 모든 원인의 역산에서 들어가 보면 역으로 이렇게 가보살 거꾸로 가보면 염증에서 나옵니다. 고기 탄거 먹지 말래. 뭐 다 알아. 알긴 알아. 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저기서 막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알긴 알아요. 그 염증들이 결국은 암으로 가고 오늘 무섭잖아요. 감기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암은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대안들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유수스펜인가? 유수스펜 한 장의 키워드가 뭔가? 유수스펜 3 가장 큰 포인트는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부종이 있어요. 눈이 안개 낀 같이 막 눈이 흐려요. 이건 전부 염증이에요. 뭐 좀 피곤하면 종아리가 부어요. 반지가 안 빠져요. 손도 부어요. 이 붓는 건 전부 다 내 몸의 세포의 수분 말고 세포 바깥의 수분을 쓰레기 물이잖아요. 걔가 점액질이거든요. 점액질. 우리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혀에 백태 끼잖아요. 입도 마르고 그게 점액질이에요. 그런 점액질들이 염증을 해결하는 제품이 있으면 안 생겼겠죠. 근데 유수스펜은 뭐에 좋은데?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몸의 염증을 해결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6가지 이 방어 기제를 유수스펜이 가지고 있다. 조직 재생 안 되면은 이 아무리 좋은 가죽 장갑도 헐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이 흔적 있어요. 얼마나 탄탄한 방어 체계가 세포가 떨어지고 각질이 떨어지고 새살이 나오고 얼마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신진대사 조절 방어체계, 염증성 피농도를 방어체계, 항산화 방어체계, 해독 방어체계, DNA 보호 방어. DNA가 미치면 깡패세포가 나오는 거죠. 암세포가. 암세포가 안 나오도록 막아주는 게 유수스펜인 거죠. 그래서 유수스펜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저런 염증이 생긴다. 이 염증을 해결할 대안이 있냐? 지식으로 설명하면 에러 납니다. 전단지를 준다? 안 봅니다. 같이 스타디 하려면 몰라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아니 있잖아. 눈 안 맞추네. 염증이 생기면 뭘로 해결해? 어디 염증 생긴지 알아? 그럼 이걸 먹으면서 몸을 보면 되잖아. 71세 그분이 오줌에 피 나오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처음 들으신 분, 70세 되신 분 오줌에 피 나오는 이야기 처음 들어요? 네. 이야기 하려고 하면 길어요. 하이브넷이 이제 영경반점에서 일하는데 10명이 식사를 했어요. 1인분 4만원짜리 영경반점 아시죠? 수성구에. 하이브넷 10명이면 30알이 나갔네. 10명 중에 한 명이 물어요. 다 그냥 꼴딱 먹어요. 청산단이 뭐야 보냈네. 아무도 안 물어요. 하이브넷에서 10명이 성당에 자매들 줬는데 신분이 포함해가 한 명만 물어. 이게 뭔데? 그랬더니 이거 언니 생각해봐라. 지금 8시인데 우리 9시까지 먹을 거지. 집에 가서 수성못이라도 도로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혈관에 기름기가 얼마나 끼겠노? 그러면 자다가 혈관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먹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 이거 다음 주에 올 때 한 통 더 이래가지고 이제 양자기를 측정해 줬죠. 이제 한 통 갖다 줄 때. 그랬더니 11시에 쟀는데 7시에 전화 왔어요. 우리 아저씨 좀 재줄래? 양자기 우리 아저씨 좀 재줄래?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이제 오전에 도 하루에 2번 가네 고깃집에를. 그래 7시에 가서 쟀는데 막 지방간이 빨갛게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때 유수스펜을 안 줬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방간을 먹어서 리뉴하고 리버를 3개월만 더 쉬어요. 3개월 후에 빨간불이 안 꺼지면 제가 철수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3개월만 더 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무슨 원장이 자기 성당의 대자인데 1년 전부터 벌써 지방간 약을 먹고 있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대자든지 말든지 병원의 원장에도 말든 그냥 저는 다른 거 몰라요. 리뉴하고 리버가 지방간을 해결하는 거 제가 많은 경험이 갖고 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리뉴는 저녁에 먹고 리버는 아침 저녁에 먹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2개를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드실 것 같아서 뭐라 할게요? 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드셔야 했어요. 그때는 깨를 내야 돼요. 복잡하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에러 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아침에 늦게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리버도 아침에 하나 저녁에, 리뉴도 아침에 하나 저녁에. 3개월 어떻게 됐을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나도 양자기를 쟀는데 초록으로 딱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식으로 학교를 갔어. 이제 1년 플랜 들어갑시다. 그래서 1년 플랜. 그래가 뭐 보니까 막 콜라겐도 엉망이고 막 그래. 그래가 유수스펜하고 콜라겐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1년 플랜은. 근데 유수스펜 한 달 4월 7일에 들어가서 5월 7일 그 다음날 어버이날 알잖아요. 이제 한 통 다 먹고 2통째 뜯었는데 뜯어서 한 개 먹자마자 오줌에 피가 나온다. 전화가 왔는데 나는 막 이거 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그 형제 그 남자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몰랐어요. 이 언니가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직접 했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요 병원에 가서 하면은 아마 미친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유수수배를 끌으세요 했어. 그랬더니 오줌이 피가 안 나온대. 그러면 다시 드세요 했어요. 쟤는 덩어리째 나온대.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요. 이래서 벌써 갔다 왔대. 그럼 그 결과 언제 나온대? 갈게 수요일에 나온대.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기다리세요. 수요일에 결과가 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립선에 이 염증이 있었거든. 전립선 비대가 있었거든. 그러면 자 우리 상상해보세요. 1년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유수수배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왜 하필 2통째 뜯었는데 그럴까? 2통째.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세포가 이제는 일할 준비가 됐나 봐요. 전립선 청소하든지 위장 청소하든지 대장 청소하든지 유수수펜 이제는 들어가서
내 몸의 메커니즘이 이제 세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전립선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피는 나오지만 척철구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그 전립선을 건드리면서 청소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밥솥에 누룽지도 금방 물 부어가지고 안 씻겨놓으면 다음에 하려고 어때요? 경험 있으시죠, 주부들? 막 벽에 박힌 못보다 더 아프지 않아요? 누룽지 딱지가? 근데 그 누룽지 딱지를 억지로 떼보세요. 솥에 가죽 떨어질까 안 못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 전립선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나올 때 그냥 우리 흑반을 뭐 이게 밥 먹을 때 볼때기 좀 씻듯이 그런 거 아니겠나. 별 걱정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드십시오. 별 이상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 고객하고 이렇게 밀착 관계가 돼가지고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신 지가 7년? 유수수패는 꾸준히 드신 지가. 그래서 이제 이 아내분이 다리가 아프다 하니까 전화 와서 이번에 다리 아프다 이러니까 남편분이 하는 말 유수수패 먹어라. 네, 뭐 이게 컨디션 좀 안 좋다 저녁에 유수수패 오후에 3시쯤에 회사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유수수패는 까서 먹으면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눈이 똑똑히 우리 카페인필에서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컨디션이 올라온대요. 그게 실제로 70세 되신 분의 이야기니까 자 믿을만 하고요. 이건 이제 라이브에서 주문했던 강의였죠. 이게 아토피 맞죠? 심한 거. 아토피. 그래서 1년 1년 4개월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거. 어떤 제품을 써가지고 메타. 네, 메타. G3.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G3에 제가 미쳤어요. G3가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보니까.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월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죠. 딱 시간을 하루 1월 하루 종일이잖아요. 물하고 G3 4병을 가지고 배고프면 물, 배고프면 G3 막 이렇게 하면 내 몸을 절식도 되면서 내 혈관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고객에게 몇 명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사진관 하는 고객한테 시켰더니 이거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 먹자해서 만났는데 화장실에 가서 막 폐병 환자같이 기침을 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카드 자 죽는가 아이가 이랬는데 내가 왜 뭐 시켰어요? G3를 가지고 물 반, G3 반 24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반응이에요. 온몸에 폐에 찌꺼기 붙어있는 이런 가래 찌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치질 수술하려고 날 받아놨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이게 항산화 주스잖아요. 내 몸에서 비타민C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했길래 치질이 없어졌을까? G3가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라고 할 때 혈관이나 내 몸의 세포 청소를 G3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돈은 우리 다 돈 벌 사람들이잖아요. 돈 벌고 그리고 빠르게 부자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은요 남을 얼마나 도왔는지 그 횟수에 비례해서 돈이 온다고 했어요. 남을 얼마나 도왔는지. 네. 사과나무 열매를 지금 복숭아 계절이죠. 복숭아가 꽃을 피우고 복숭아가 열매가 맺었는데 그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먹지 않아요. 대단하죠. 오로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열매가 나올 뿐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게 재미있게 강의를 잘 들어주세요.